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강 복지국가 아동수당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가 가족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가족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족정책은 우리가 꽃띠에라고 하는 상당히 이쪽 가족정책에 관한 대단한 그런 전문가에서 이 꽃띠의 정의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유자녀 가족의 복리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의 혼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이 됐습니다만 본격 도입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이 됐죠. 물론 이때는 복지의 골격 자체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이때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당대의 이 표준적인 그런 어떤 가족 모델, 그런 노동시장 모델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당시의 표준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바깥에서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 여성은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는 이게 이제 표현적인 그런 가정 모델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가리켜서 남성 생계 부양자라고 부르죠. 남성 생계 부양자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워낙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메일이 되겠습니다. 메일 브레드위너 월 브레드위너 생계 부양자를 우리가 브레드위너라고 부르는데 브레드위너 빵이죠. 네. 메일 브레드위너 모델이라고 해서 그래 남성 생계 부양자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남생기 모형 부양자 모델에 입각해서 사실은 가족정책 세워졌던 것이죠. 가족정책뿐 아니고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일반적인 제도도 기본적으로 남생기 부양자 모델에 입각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사실은 가족주의적 복지국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빠른 속도로 이 가격의 성격이 퇴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남성계 부양자 모델에서 좀 다른 맞벌이 모델이나 또는 남편이 이 풀타임 노동자이고 여성은 파타임 노동자인 그런 어떤 좀 다양한 생계부양자 모델로 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1970년대 이후에 가족정책이 팽창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족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성격도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 무엇보다 70년대 이후에 젠더 관점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젠더 평등과 더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당연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어떤 가정책이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또는 80년대 이후 이 복지과의 긴축, 우리가 이게 지속적 긴축이라고 한다는 말씀드렸죠. 퍼머넌트 어스테리티라고 부르는 지속적인 긴축 상태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은 확대되고 있는 좀 몇 개 안 되는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리트렌치먼트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긴축 상태하에서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영역은 확대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족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곧뒤에가
좀 정리한 비교적 심플하게 정리한 가족정책 역사적 발전인데요. 뭐 가족정책은 1800년대 후반경에도 경에 뭐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출산휴가가 뭐 이때 만들어졌고 또 이 당시에 이제 저소득의 뭐 가족인 엄마와 고아에게 현금이 지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30년대 44년 사이에 출산 정책이 시작이 됐고 또 지출 가족 수당이 만들어진 출연한 시기가 또 이 시기도 하겠습니다. 45년에서 59년부터는 보편적 가족 수당이 출연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출산 휴가 제도도 좀 업그레이드가 좀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어떤 형태의 출산 휴가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60년에서 74년 사이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형 급여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또 한부모 가구에 대한 특별급여가 제도되는 또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75년부터 포괄적인 가족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도 업그레이드되고 또 보육제도에 대한 공적 지원도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정책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국가,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가족정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을 개념화하기 위한 또는 유형화하기 위한 뭐 그런 노력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뭐 다양하게 전개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제 곧디의 한 모델을 좀 설명하면 곧디는 이렇게 모델을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남녀 양성평등주의 모델이라고 해서 이건 뭐 부부의 일과 가족의 조화,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특별히 이제 차등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 국가에서 주로 노르딕 국가가 되겠습니다만 노르딕 국가의 이제 뭐 취업 유형이 다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이고 또 이제 그 맞벌이 그러니까 부부가 다 맞벌이고 동시 풀타임인 그런 어떤 유형인데 부부가 다 풀타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육에 대해서는 공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국가가 강력하게 그런 어떤 모델을 지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가족도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런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이런 모델이 남양 성평등의 모델이고 뭐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덴마크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가족 출산 모델이 되겠습니다. 출산이라고 해서 네이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네이틀. 이게 특히 프랑스가 독특한 사실은 프랑스 유럽 대륙의 뭐 상당히 전형적인 그런 복지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가족 정책에 있어서는 또 다른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인구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가족 정책을 이제 구사하는 그런 어떤 보육 서비스나 출산 급여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모델은 이제 독일 같은 나라인데 독일도 역시 이제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하나지만 또 독일도 역시 이제 그런 전형적인 가족주의로부터 좀 이탈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에 대한 한 중간 정도의 지원이고 보충의 원리니까 사실은 뭐 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겁이나 서비스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가족이 감당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특징이지만 또 뭐 최근 들어서 어쨌든 국가의 지원 정도도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는 또 민간 복지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친가족 비계획주의적 모델은 뭐 영국이 또 전형적인 케이스이고, 뭐 자선조사형, 그러니까 이게 비계획주의 모델, 시장에 맡기는 주로 모델이고, 또 국가 역할은 좀 잔여주의적인 그런 성격이니까 이건 자선조사형 지원이고, 또 제한적인 지원이다. 뭐 이렇게 그때가 뭐 이런 네 가지 정도로 이용하고, 이게 주로 유럽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좀 어디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전통적 모델에 좀 가깝다고 좀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런,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요것은 에스비 앤더슨의 복지의 유형을 빌려서 이제 어떤 연구자가 이런 전통적인 복지 체제, 각각의 체제들이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정리한 그런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인주의, 보수주의, 남부 유럽, 자유주의, 물론 뭐 에스비 앤더슨은 남부 유럽이나 특별한 독자적 유형을 인정을 안 하고, 이걸 다 컨서버티브 보수주의적인,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적 그런 어떤 체제에 통합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걸 약간 이제 바꿔서 남부 유럽 모델을 별도로 여기서는 이제 좀 설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전반적인 특성, 삼인주의 국가의 전반적인 특성은 역시 보편적 국가 지원, 그리고 젠더 평등에 대한 뭐 그런 높은 그런 어떤 커미먼트가 전반적인 특징이고, 그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뭐 한 중간 정도 수준의 현금 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또 높은 수준 기타 급여,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괴물 서비스 급여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거로 돼 있고, 또 근로하는 부모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육아 휴직 기간도 상당히 길고, 또 보육 이제 시설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복지제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이제 뭐 고용에 연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지원하고, 또 젠더, 뭐 사실 삼인주 국가만큼 젠더 평등적인 그런 어떤 에, 그런 시각은 좀 갖고 있지 않은 좀 더 전통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뭐 중간 정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뭐 근로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뭐 중간 수준의 지원이고, 이것도 육아휴직 기간은 상당히 길고, 또 보육술비는 좀 역시 이제 대부분 이들 국가에서는 가입주의 전통이 좀 아직도 남아 있거나 좀 강하기 때문에 에, 영아 시기, 적어도 영아 시기에서는 엄마가 애를 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들이 남아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부 유럽이 되겠네. 남부 유럽은 상당히 직종별로 좀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보편적 급여와 민간의 사적 급여가 혼합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사실은 상대 프라핏한 비에는 비강주 강하죠. 상당히 좀 강한 말하자면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어릴 때 애를 보육하는 것도 역시 이제 민간에서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다음 현금급여는 좀 낮은 수준이고, 뭐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동수당이 뭐 2018년도에 제도화됐습니다만, 뭐 여전히 어쨌든 현금 지원은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노동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역시 뭐 남유럽적 성격이 꽤 강한 것 같습니다. 남유럽적 성격이 꽤 강한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면서 남유럽적 성격이 꽤 강한 이런 유형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유주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원은 좀 비중 낮은 수준이고 욕구에 기초한 그러니까 잔여적인 그런 예, 가격 정책의 유형이 있고 또 시장에서 많이 공급하는 그런 유형이 자유주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지원도 낮은 수준이고 욕구에 뭐 아까 말씀드린 욕구에 기초한 지원이고 그 다음에 또 부모들 근로하는 부모들의 지원도 비중 낮은 수준이고 민간 영역이 강하게 발전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헤스 앤더슨의 복체제 유형을 빌려서 각각의 가족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정책을 이제 이 세부적인 항목별로 이제 분류를 할 때 또 분류 방식도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가장 사실 고전적인 분류는 역시 캐무만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94년도에 저술한 상당히 이제 아주 이 가족 정책 영역에서는 뭐 대단한 저작으로 보통 이제 꼽히는 그 책에 분류한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수비 지원과 시간 지원 정책, 그러니까 수비 지원 정책, 시간 지원 정책, 현금 지원 정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지원은 국가가 보육 서비스를 보통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게 가장 뭐 전형적인 수비 지원이 되겠는데 민간 보육 시설 이용 시에 국가가 재정전 바우처 형식 보육 지원까지 뭐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 지원 정책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단축 근로, 유연 근무 시간제, 그리고 뭐 등이 여기 시간 지원 정책이죠. 이건 취업 부모로 하여금 양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금 지원 정책은 양육의 경제적 비용을 국가 측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 정책이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크레딧, 양육비 보조, 주택 보조비 신경 반면 뭐 이들이 바로 현금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OECD가 구축하고 있는 가족 정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꽤 상세히 디테일하게 주로 이제 아동 가족 정책 관련 지출을 이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은 이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는 현금과 스피스 세대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아동 관련 급여, 그리고 아동 수당을 비롯해 부모 휴가 급여, 그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 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스비스는 주로 현물급여를 가리키고 아동 보육과 조기 아동 교육을 위한 직접적 재정 지원과 보조금, 공무아동 보육 지원, 아동 청소년과 시설 거주를 위한 지원, 가정도우미 서비스와 같은 가족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제 혜택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는 뭐 우리나라 아동가족 정책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돌봄 노동 지원 제도와 아동 양육 소비출 비용 지원, 현금 지원이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돌봄 노동 지원 제도에 속하는 제도는 뭐 보육 서비스 산전 후 휴가, 육아 휴직, 양육 수당 등이고 아동 양육에 소요된 소비출 비용 지원에는 아동 수당, 자녀 장려금, 자녀 세액 공제 등 조세 지원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OECD의 표현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공적인 지출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 중에 0에서 5세까지 영유아 기의 공직 지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시기에 지급되는 공직 지출은 주로 이제 보육 서비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현금 지원도 출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78 늦게 뒤늦게 사실은 아동수당이 이제 도입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그러면 이제 마지막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OECD에 속해 있는 각 나라들이 어떤 가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가족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족급여에 대해서 현금과 서비스와 그리고 뭐 세액공제 같은 이런 어떤 조세치를 통한 이런 세계 제도를 이제 세계 제도로 각각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는 역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아까 역시 이제 프로네이터 뭐 스테이트라고 해서 출산 강력한 이제 출산 지원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족 정책을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정책을 구사하는 이런 뭐 좀 독특한 국가가 프랑스인데 역시 꽤 많은 그런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죠. 그래서 보시면 현금도 꽤 현금은 뭐 현금 여 보시면 현금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조세 감면과 같은 그런 어떤 세액 공제 조세 감면 세액 공제 같은 이런 제를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도 사실은 우리가 자연주가라고 하지만 사실 영국이 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현금급여 비중이 상당히 높고 서비스도 꽤 충실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은 역시 이제 현금급여보다는 서비스 그리고 뭐 조세 감면을 일치 제공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나라이고 역시 덴마크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 노르웨이도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민주국가는 뭐 일반적으로는 역시 뭐 현금 서비스보다는 역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질랜드도 꽤 많은 현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쪽 한번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죠. 여기 이제 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남유럽 국가와 좀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이기 때문에 사실 현금급여가 지금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뭐 현금급여 비중이 2015년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겠죠. 미국은 또 전형적인 가격정책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형적인 찬유주의적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역시 토탈 요걸 좀 나라별로 역시 이제 시결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시결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이고 여기서 까만 그래프는 OECD 평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뭐 덴마크나 프랑스도 꽤 높은 편이고 독일은 OECD 한 평균 정도를 구성하고 일본과 한국은 역시 이제 가족 정책의 전체 가족 정책에 소요되는 그런 줄은 비중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스페인도 적은 것이죠. 스웨덴도 꽤 사실은 변동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영국은 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은 대단히 잔유주의적인 섞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캐시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낮은 거의 바닥을 기어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경비 마른 나라가 뭐 호주도 꽤 많고요. 프랑스가 이 정도 되고
스웨덴, 영국이 꽤 현금 급여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 예. 역시 이제 유럽 남부 국가들은 역시 우리가 비슷하게 특히 출이 낮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물급여에서 우리나라가 뭐 OECD 평균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나라 삼인주 국가들이 역시 이제 현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 되겠고, 프랑스도 뭐 꽤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독일도 뭐 OECD 평균을 약간 넘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아까 뭐 전통적인 유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시 OECD 3인주 국가보다 확실히 이제 좀 저조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뭐 아동 요것은 이제 양친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양친이 모두 이제 근로소득자이고 애가 두 명이 있는 가족 이 이제 가족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애가 3세가 되는 애 그러니까 9세 그 학령기죠. 15세가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3세는 뭐 유아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요때에 그러니까 이게 영유아기와 그리고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각각의 이 애 연령대별로 이제 이 가족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비교적 균등하게 이렇게 좀 가족급여가 좀 배분이 되는지 아니면 특정 연령대에 좀 치우쳐 있는 가족급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풀타임 AW라고 해서 풀타임 근로자 평균적인 소득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체코 같으면 사실은 전형적으로 영유아기에 치중된 그런 어떤 급여를 보여주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뭐 이쪽 국가들은 사실은 거의 보면 예, 보면 이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아주 균등하게 각각의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복지급 가족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뭐 캐나다 같으면 15세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9세 아동과 3세 아동에 대해서는 약간 비슷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으면 역시 프랑스도 꽤 15세 아동에 대해서도 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뭐 스웨덴 같은 나라도 거의 뭐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역시 3세 300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좀 치중된 그런 지원이고 15세는 거의 하지 않은 이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양친 모두 일을 하고 있고 애의 이제 수에 따라서 애는 이제 6세 가장 어린 애가 6세 정도로 가정을 하고 애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네 명일 때에 이게 좀 가족급여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거의 사실은 뭐
되게 이것도 이제 아동 수당이 좀 균등하게 급여가 지금 애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급여 제공 나라가 있고 또 아동 수당이 좀 그 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아동 수당을 이게 좀 그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으면 사실은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아동수당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둘째 아이부터 제공을 하고 셋째 아이에 조금 더 많이 차등해 지급했다. 넷째 아이에 더 많이 차등해 지원하는 그런 어떤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 독일은 이렇게 뭐 첫째 아이에 대해서 이 정도 지원했다가 둘째 뭐 거의 그러니까 독일도 균등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인데 한국은 이렇게 돼 있죠. 한국 요게 2018년도인데 요게 어쨌든 2018년도 이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실시가 되니까 그걸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유아기, 그러니까 영아기, 영아기의 보육에 대한 그런 지출과 그리고 이제 프리 프라이머리니까 이제 되게 유치원 3세에서 5세까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유치원 유아기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 그러니까 영아기와 유아기 좀, 좀 차등해서 그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국가들은 뭐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되게 균등하게 하고 있죠. 스웨덴은 사실 영아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실은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 되겠고 뭐 이런 국가 독일은 사실은 뭐 영아기 때는 역시 이제 집에서 엄마가 사실 애를 키우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좀 덜 지원하고 그 대신 유아기 때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럽 대륙 국가들은 이제 그런 특징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조금 예외 대륙 국가지만 좀 역시 가족 정책에 대해서 조금 예외적인 나라죠. 그래서 보시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벨기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예, 뭐 각각의 역시 나라별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스페인도 뭐 영아기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다가 약간 지원하다가 유아기 때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뭐 여기에 속해 있게 되겠습니다. 한국은 뭐 어쨌든 보육 수비수는 OECD 평균 정도는 하니까요. 한국도 역시 보육 수비에 대해서는 뭐 역시 영아기나 유아기와 좀 비슷하게 지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첫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